안녕하세요. 실천닷컴 공무원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쭉 우리가 살펴봤었던 여러 가지 대기의 기상 현상들 쭉 살펴봤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대기 순환의 규모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 그 대기 순환 때문에 일어나는 바로 해류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473쪽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 바로 대기와 해양의 순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기상 현상 중에서 특히나 이제 온대 저기압 그리고 열대 저기압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또 주요 악기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런 대기 순환의 규모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73쪽 보시면은요, 자, 이제 대기 순환의 규모 해서 하나의 표가 나와 있죠. 그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고 있는 대기 대순환의 규모는요, 일단 크게 두 가지의 파트로 나누게 되는데요. X축을 보시면은 공간 규모라고 되어 있고요. Y축은 시간 규모라고 되어 있네요. 즉, 얼마만큼 넓은 범위에 얼마만큼 또 오랫동안 이런 대기 순환의 규모,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작용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요. 자, 보통은 일반적으로 공간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시간 규모도 커지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은 미규모부터 시작해서 종간 규모, 그 다음에 중간 규모, 그 다음에 지구 규모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규모들로 우리가 각각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 중에서 예를 들어 어떤 기상 현상들은 일기도에 표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기상 현상들은 일기도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 중에 그 내용 공간 규모 중에서요, 미규모나 혹은 종간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일기도에 표시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규모들이고요. 이제 일기도에 보통 표시가 되는 규모들은 중간 규모 이상의 그런 여러 가지 순환들이 이런 일기도에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물론 이 표 자체는 이제 외우시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공간 규모를 살펴보다 보면은 약 1km 전후에 해당하는 이런 규모에서 지금 현재 토네이도라고 하는 이런 이 기상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주요 악기상에서 이런 토네이도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본 적이 있었었죠. 이 토네이도 같은 경우에는 육지 위나 바다 위에서 만들어지는 강한 저기압이었습니다.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생기는 회오리 바람이었죠. 근데 이 토네이도랑 상당히 비슷한 게 우리가 그 전에 배웠었던 바로 열대저기압, 태풍이었습니다. 태풍 같은 경우에는 공간 규모가 약 100에서부터 1000km 이내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큰 공간 규모들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둘은 상당히 비슷한 이런 저기압에 해당하는 기상 현상이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토네이도 같은 경우에는 공간 규모도 작고요. 시간 규모도 기껏해야 10의 4승초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시간 규모가 작습니다. 그 말인즉슨 일기도에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대신에 태풍 같은 경우에는 공간 규모가 100에서 1000km 이내, 보통은 세력에 따라서 태풍의 크기도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찌됐건 세력이 크게 되면은 반지름의 크기가 약 500km 정도에 달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태풍 같은 경우에는 공간 규모도 크고요. 시간 규모도 길면은 약 일주일 정도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태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그런 일기도에 표시가 되는 그런 기상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때 태풍과 토네이도 둘 다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 생기는 저기압인데요. 둘을 굳이 비교하자면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공간 규모가 다르고 시간 규모가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간 규모라고 하는 것도요, 수평 규모와 수직 규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때 토네이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간 규모는 바로 수평 규모가 됩니다. 굉장히 좁은 구역에 이렇게 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 기상 현상이 될 텐데요. 상대적으로 이 수직 규모, 그러니까 위쪽으로 높게 솟구치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직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런데 태풍 같은 경우에는 수평 규모도 크고 수직 규모도 큰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기상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토네이도와 태풍에 대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교재 보시면은 여러 규모의 대기 순환에 대한 내용들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중간 규모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바로 해륙풍과 상곡풍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또 하나의 기상 현상들이 있는데요. 우리 해륙풍에 대한 이야기들 잠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륙풍. 해륙풍은요, 하루 동안에 해안가에서 낮과 밤을 주기로 바뀌는 바람을 우리가 이제 해륙풍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해륙풍은 육지와 바다의 비열 때문에 생기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비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비열이나 연용량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보통 비열이나 연용량이 크면은요,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말인즉슨 연용량이 크고 비열이 크다라는 말은 그만큼 온도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이때 예를 들어서 이제 육지가 있고요, 바다가 있습니다. 자, 낮 동안에 지금 현재 해가 떴어요. 그러면은 이제 육지와 바다는 둘 다 가열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이때 육지와 바다의 비열 혹은 연용량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때 육지가 바다보다 연용량이 더 작거든요. 그 말인즉슨 쉽게 온도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육지는 쉽게 가열이 돼 버리기 때문에 육지 근처에 있는 공기들은 따뜻해지겠죠. 따뜻한 공기들은 위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었습니다.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 무슨 기압? 그렇습니다. 저기압이죠. 바로 육지 위에서는 저기압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구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 위에 있는 공기들은 아래로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공기가 아래로 하강하니까 무슨 기압? 그렇습니다. 고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낮 동안에는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기 때문에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로 해풍이라고 하는 이런 바람이 불 수가 있죠. 자, 요게 일단 낮 동안에 부는 바람인데요. 자,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되면은요, 이제 육지와 바다가 둘 다 냉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낮 동안에는 육지가 더 빨리 냉각된다, 빨리 가열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후에 밤이 되어서 냉각되기 시작을 해도요, 역시 비열이나 연용량이 작은 육지 쪽이 더 빠르게 냉각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아까랑은 반대로요, 육지 위에 있는 공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공기가 아래로 하강하겠죠. 무슨 기압?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에서는 공기가 위로 상승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기 시작을 하겠죠. 따라서 무슨 풍? 그렇습니다. 육지에서 부는 바람이다 해서 육풍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죠. 이 둘을 묶어서 이제 해풍, 육풍 더해서 해륙풍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셨던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중간 규모에 이렇게 해당하는 그런 내용의 대기 순환인데요. 지금 이렇게 하루 동안에 밤낮을 주기로 바뀌는 바람이 이 해안가에서 부는 것처럼 산에서도요, 지금 현재 낮과 밤의 이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명한 것을 우리가 이제 산곡풍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페이지 474쪽에 산곡풍이 나와 있습니다. 산곡풍은 지금 좀 전에 살펴봤었던 해륙풍과 상당히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 동안에는 산 꼭대기, 그러니까 산봉우리 부분이 더 빨리 가열되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서, 산봉우리에서 지금 현재 저기압이 형성돼서요, 바람이 아래 골짜기에서 위쪽으로 부는 이런 고풍이 불게 되고요. 반대는요, 밤이 되면은 이제 산 봉우리가 더 빠르게 냉각돼 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바람이 산 봉우리에서 골짜기 쪽으로 부는 산풍이 불게 되거든요. 그 둘을 묶어서 우리가 이제 산고풍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지금 현재 중간 규모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해륙풍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좀 잘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타 나머지 내용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들 쭉 읽어보셔도 별 문제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식의 어떤 대기 순환의 규모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바람들도 불고요,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건데요. 결과적으로 대기 순환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궁극적인 이유는요, 바로 지구의 위도별 열 수지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구는 복사 평형 상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복사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와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해서 각각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지구 전체로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각 위도별로는 열수지가 불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저위도에서는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더 양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는 과잉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반대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한 상태에서 그 에너지가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버린다면은 저위도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고위도는 계속해서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던 대기 순환, 그리고 그 대기 순환 때문에 생기는 바로 해류의 흐름 때문에 저위도에 남는 열 에너지가 고위도로 수송되는 역할을 통해 바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균형주를 이루면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에 유지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도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페이지 475쪽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에서 우리 대기 순환에서 지구 전체에서 부는 거대한 바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대순환의 모형인데요. 자, 우리 보는 대기 대순환의 모형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위도는요.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즉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겠죠. 상대적으로 극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온도는 떨어질 겁니다. 따뜻해진 지역에서의 따뜻한 공기들은 위쪽으로 상승하기 시작을 할 것이고요. 반대로 차가운 지역에서의 차가운 공기들은 아래로 하강하면서 지금 현재 고기압을 형성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과거에 헤들리라고 하는 분이요. 이때 이런 식으로 저기압과 고기압이 생겼을 때 바람이 어떻게 불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해 놓은 모형이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모형이 되겠는데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 경우에 과연 어떤 식으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게 되느냐. 자, 이 내용 그림 보시면은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지금 현재 위도 0도 부근, 즉 적도 부근에서는요. 그 지역이 따뜻하기 때문에 공기가 위쪽으로 상승을 합니다. 자, 공기가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을 해주면은요. 이때 이 상승된 공기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극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현재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쪽으로 하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지표면을 따라 다시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순환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저위도에 남는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 역할,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지금 현재 순환을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저위도의 열 에너지가 고위도로 수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층부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열 에너지의 수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열 에너지를 수송하는 대기 순환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 헤들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은 그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가상의 힘인 가상의 힘인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 뭐 앞에서도 전향력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몇 번 등장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북반구에서는 이런 전향력이라고 하는 가상의 힘에 의해서 어떤 이 물체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어떤 대기 순환 같은 방향들이요. 자신이 움직이는 방향에 즉각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을 받으면서 휘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좀 전에 봤었던 이 대기 순환 모습도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이후에 페렐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현재 이런 지구의 자전까지 고려한 순환 모습을 만든 게 바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순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해졌죠. 자, 보시면은요. 자, 여기가 지금 위도 0도 부근, 적도 부근입니다. 자, 0도 부근에서는 지금 현재 공기가 위쪽으로 이제 상승을 해줄 거예요. 공기가 이제 위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아까랑 모습이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위도 30도 부근에서 지금 현재 공기가 다시 아래로 하강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지표면을 따라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강했던 공기들은요. 공기가 아래로 하강했던 공기들은 다시 위쪽 고위도 부근으로 발산도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다시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다시 저위도로 내려오는 이런 순환 모습을 하나 더 보여주고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상승했던 공기들은 다시 극지방까지 올라가서 아래로 하강한 뒤 다시 내려오는 이런 세 개의 순환세포 모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쉽게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 0도 부근에서부터 30도, 그 다음에 60도, 그리고 90도까지 해당하는 순환 모습을 평면 상태에다가 다시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위도 0도 부근,
적도 부근입니다. 이 적도 부근에서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죠. 자,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했던 공기들은 이제 저 극지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공기가 30도 부근에서 아래로 하강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강했던 공기들은 다시 0도 부근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의 순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런 순환을 우리가 이제 헤들리 순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도 0도에서부터 30도 사이에서는 지금 현재 공기가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지금 현재 하나의 헤들리 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30도 부근에서 아래로 하강했던 공기들은요. 다시 고위도 지역으로 발산이 돼요. 60도 부근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 지역에서 또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다시 상층부에서는 저위도로 내려오는 이런 순환 모습을 하나 더 나타내게 될 것이고요. 이런 순환 모습을 우리가 페렐 순환이라고 각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상승했던 공기 다시 극지방까지 이동을 해서 공기 아래로 하강하고요. 다시 지표면을 따라 저위도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순환을 우리가 이제 극순환이라고 각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상으로 여기 위도 0도, 30도, 60도, 그리고 마지막 90도 이 상태에서 순환 요렇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요렇게 일어나는 순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구의 자전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순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 처음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기 순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이때 저위도에 남는 열 에너지가 고위도로 수송되기 위해서는 상층부에서 공기가 지금 현재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해 주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요. 상층부에서 지금 현재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공기들은요. 지금 헤들리 순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극순환이 있거든요. 근데 이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둘 다 지금 현재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을 열 에너지의 순환에 직접 관여하는 순환이다 해서 우리는 그 둘을 직접 순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껴있는 페렐 순환 같은 경우에는요. 두 직접 순환 때문에 생기는 또 하나의 순환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의 순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페렐 순환을 다른 말로 간접 순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페렐 순환은 열 에너지의 수송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바람은요. 지표면 근처에서 부는 바람들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지금 위도 0도에서부터 30도 사이에서는요. 30도에서 0도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고위도로 불어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60에서 90도에서는 저위도로 다시 바람이 불어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전향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에서는요. 지금 전향력이 진행 방향의 즉각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체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위도 0도에서부터 30도 사이에 지금 현재 바람이 불어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때 내려오는 동안에 전향력을 받으니까요. 이때 오른쪽 방향으로 휘어지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무역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30에서 60도 쪽으로는 바람이 불어 올라갑니다. 불어 올라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즉각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오른쪽으로 휘어져요. 자, 이런 바람들을 우리가 편서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90에서 60도 쪽으로 바람이 불어 내려올 때 역시 어느 쪽으로 휘어진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휘어지기 때문에 그 바람을 이제 우리가 극동풍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에서 요 바람이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무역풍이고요. 그리고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지금 현재 편서풍, 그리고 60에서 90도 사이에서는 극동풍이 분다라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요. 476쪽에 보시면 커다란 그림으로 지금 현재 대기 대순환의 이런 모습들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요 북반구와 아래쪽에 있는 남반구가요. 서로 대기 대순환의 모양이 대칭적인 형태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순환 모습들,
거대하게 이제 순환하는 모습들도 지금 현재 이 얘네들이 대칭적인 형태들을 나타내지만 특히나 우리가 느끼는 바람, 즉 지표면 근처에서 부는 바람들도 역시 대칭적인 형태들을 나타낸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그림에 보이시죠? 자, 조금 더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요. 자, 위도 0도 부근이고요. 30도, 60도, 90도 북반구고요. 자, 아래쪽에도 30, 60, 90도가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이 0도에서부터 30도 북반구 사이에서는 무역풍 분다 그랬죠. 바람 이렇게 불어요. 그리고 30에서 60도 사이에서 편서풍 이렇게 붑니다. 그리고 60에서 90도 사이 극동풍 이렇게 불어나가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남반구에서도요. 0도에서부터 30도 사이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요. 이 녀석의 이름 역시 무역풍입니다. 그리고 30에서 60도 사이에서도 바람이 이렇게 불거든요. 자, 요거 역시 이름 편서풍이고요. 그리고 60에서 90도 사이에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요. 자, 요 녀석도 역시 극동풍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완전히 북반구와 남반구가 서로 대칭적인 형태를 나타낸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뭐 여러 내용에 대해서는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까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북반구와 남반구에서는요. 그냥 대기대순환의 모형이 대칭적인 형태를 나타낸다라는 것까지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대기대순환의 이런 모형들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었는데요. 이런 대기대순환의 모형 때문에 생기는 또 하나의 현상이 바로 해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76쪽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대기대순환과 해류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대기대순환의 모습은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북반구와 남반구가 대칭적인 형태들을 나타내면서요. 지금 현재 크게 세 개의 순환세포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지표면에서 부는 바람들은 지금 현재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보는 해류라고 하는 것, 이 해류라고 하는 것은요. 바닷물의 흐름이죠. 물도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겁니다. 바닷물도. 자, 그런데 이 해류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표층 해류, 그리고 또 하나는 심층 해류가 되는데요. 자, 표층은 말 그대로 수면 가까이에서 흐르고 있는 해류들을 이야기를 하고 심층 해류는 아주 깊은 곳에서 흐르는 해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표층 해류들은요. 바로 그 발생 원인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바로 대기 대순환 때문에 일어나는 해류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심층 해류, 그러니까 물속 깊은 곳에서 흐르는 해류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들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수온이나 혹은 밀도에 의해서 지금 현재 흐르는 해류들을 우리가 심층 해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대기 대순환 때문에 생기는 바로 표층 해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교재 477쪽에 보시면은요. 그 대기 대순환에 따른 해류의 흐름이 그림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그림에서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 조금 전에 이 설명드렸던 대기 대순환의 이런 그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적도 부근, 위도 0도 부근이고요. 그 위쪽으로 30도, 60도, 90도까지 해가지고 각각의 바람들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 지금 무역풍 불고요. 그 다음에 편서풍 불고요. 그 다음에 극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현재 무역풍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 때 지금 현재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바람이 불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풍 계열의 바람이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 편서풍은 이름 그대로 서에서 동쪽으로 이제 바람이 불어가기 때문에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극동풍도 동풍 계열의 바람들이 부는 거겠죠. 이렇게 각각의 위도별로 동풍 계열, 서풍 계열, 또 동풍 계열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면은요. 그 바람의 방향 때문에 그 지역의 해류들도 일정하게 흘러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지금 요런 이 대기 대순환 때문에 이런 식의 해류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요 그림에 요 X축을 한번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X축을 잘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숫자, 뭐 각도들이 막 적혀 있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2라고 적혀 있어요. 2.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W라고 이제 적혀 있거든요. EW. 그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지금 보는 이 자료를 보고 지금 E와 W를 각각 얘 지금 동쪽이구나, 얘 지금 서쪽이구나, 지금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요. 지금 아래 적혀져 있는 것은 우리가 지구에서 어느 한 지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바로 경도라고 하는 그런 각도죠. 우리가 지구의 한 지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각각의 지역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0도, 30도, 60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위도죠. 그런데 지금 요 아래쪽에 적혀 있는 게 바로 경도예요. 경도. 이때 경도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세로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몇 도를 돌았는지 그리고 서쪽으로 몇 도를 돌았는지 그 각도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도거든요. 그래서 동경, 서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으로 쭉 돌아서 동경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서 지금 현재 서경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각각 동경이 180도까지, 서경이 180도까지 와서 만나는 지점이 바로 태평양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날짜 변경선이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방위로 이야기하는 동쪽과 서쪽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한 지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냥 단순한 그 위치를 표현하는 그런 각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문제에서 저렇게 나왔을 때 물론 그 지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동경과 서경을 표시해 주겠지만 사실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헷갈리게끔 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지도상에서는요. 지금 현재 동경과 서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동쪽, 서쪽의 방향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지도상의 오른쪽이 지금 현재 동쪽, 그리고 왼쪽이 서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가 지금 위도 0도 지역이죠. 적도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요 바다가 바로 태평양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조그맣게. 자, 이때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는 태평양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북태평양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북태평양에서 요 부분이 지금 현재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태평양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현재 서태평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서태평양 연안 쪽에 있거든요. 자, 학생들이 이제 동쪽과 서쪽을 자꾸 헷갈리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쪽 부분이 동쪽이 되겠죠. 근데 동쪽과 서쪽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겠죠. 하지만 지금 태평양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이쪽이 동쪽이 되고 이쪽이 서쪽이 돼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해류의 흐름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위도 30도 지역입니다. 30도 지역. 여기가 지금 0도였고요. 자, 아까 0도에서부터 30도 사이에서는 어떤 바람이 분다? 그렇습니다. 무역풍이 붑니다. 무역풍 바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해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쪽이 동태평양이고 이쪽이 서태평양이에요.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흐르는 해류가 하나가 생기게 되고요. 그 해류의 이름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북적도 해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북적도 해류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서에서 동쪽에서 지금 현재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해류의 흐름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가 지금 동태평양이고 서태평양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북적도 해류가 쭉 흐르다 보면은요. 지금 현재 요 지역에 있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해류가 충돌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은요. 해류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이때 분명히 해류의 흐름은 대기 대순환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이때 대기 대순환의 모습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기 대순환의 영향도 받지만요. 육지의 분포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더 흐름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북적도 해류가 지금 현재 흘러가다가 인도네시아 연안에 충돌하게 되면은 이때 위아래로 발산되면서 위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생기거든요. 위쪽으로 흐르는 해류. 그 위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쿠로시오 해류가 되겠습니다.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해류.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북적도 해류와 쿠로시오 해류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쿠로시오 해류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얘네들이 지금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지금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해류거든요. 자, 아까 우리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어떤 바람이 분다? 그렇습니다. 편서풍을 받죠. 편서풍. 그러니까 바람이 서에서 동쪽으로 이제 바람이 불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육지의 그런 분포와 함께 그런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에서 이제 동쪽으로 흐르고 있는 이 해류가 바로 이제 쿠로시오 해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60도 부근까지 올라가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이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 쪽으로 흐르는 또 하나의 해류가 생기거든요. 그 해류가 지금 현재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북태평양 해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북태평양 해류가 쭉 서에서 동쪽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나중에 여기 지역에 있는 미국, 아메리카 대륙과 충돌하게 될 겁니다. 북아메리카 대륙과 충돌하게 되면은요, 위아래로 발산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또 하나의 해류의 흐름이 생기거든요. 자, 아래로 내려오는 요 하나의 해류, 그 해류가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북태평양에서 흐르고 있는 대표적인 해류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 위도 0도에서부터 30도 사이에 북적도 해류 흐르고요. 그리고 북적도 해류가 다시 쿠로시오 해류로 바뀝니다. 쿠로시오 해류는 이후에 북태평양 해류의 흐름으로 바뀌고 북태평양 해류는 또다시 캘리포니아 해류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북태평양을 어느 방향으로 순환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시계 방향으로 지금 현재 순환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앞서 이제 대기대순환의 모양이 북반구와 남반구가 대칭적인 형태들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그런 대기대순환의 영향을 받는 해류의 흐름도요, 역시 북반구와 남반구가 대칭적인 형태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좀 전에 북반구에서의 해류의 흐름 어느 방향? 시계 방향의 순환이 나타났었죠. 근데 아래쪽에 있는 남반구를 볼까요? 남반구에서는요, 지금 현재 이렇게 남적도 해류 흐르고요, 서오스트리아 해류 흐르고요, 동오스트리아 해류 흐르고 페루 해류 흐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느 방향? 그렇습니다. 반시계 방향의 해류의 흐름이 생기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대기대순환의 영향을 받는 해류도 역시 북반구와 남반구도 상대적으로 약간 대칭적인 이런 형태들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참고로 북반구의 해류의 흐름이 남반구의 흐름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구상의 대부분의 육지들이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그 육지의 분포도 영향을 받는 해류의 흐름은 북반구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일단 우리가 보는 태평양에서의 해류의 흐름에 대해서 쭉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이것들을 하다 보면은 저거 해류의 흐름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몇몇 해류의 이름들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특히나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북반구에서 흐르고 있는 요 해류들, 특히 요 해류들을 우리가 이제 아열대 순환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거든요. 북태평양에서 흐르고 있는 요 해류들의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아메리카 대륙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현재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이런 지역이거든요. 중간에 지금 현재 대서양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대서양의 북반구에서도요, 지금 현재 요렇게 흐르고 있는 해류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흐르고 있는 해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멕시코 만류랑 카나리아 해류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지금 보세요. 어느 방향의 순환이죠? 그렇습니다. 시계 방향의 순환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북반구에서의 해류의 흐름을 시계 방향이다, 아니면 반시계 방향이다 이런 걸 묻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아열대 순환과 요 대서양에서의 순환 모습들을 가지고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요 해류들은 이름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해류들은요, 다시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좀 구별을 하거든요. 자, 해류를 우리가 각각 난류와 한류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때 난류는 따뜻한 물의 흐름, 그리고 한류는 차가운 물의 흐름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난류는요, 수온이 높은 편이고요, 한류는 수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해류의 흐름이 난류는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데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한류 같은 경우에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해류가요, 바로 지금 아까 봤었던 북적도 해류와 쿠로시오 해류가 바로 난류의 흐름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한류는요. 북태평양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가 바로 대표적인 한류가 되겠습니다. 차가운 물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따뜻하고 차가운 이런 성질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소금 성분들 있죠.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염류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런 소금 같은 이런 물질들은 수온이 높을수록 잘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짠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염분은요. 당연히 따뜻한 물이 염분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한류는 염분이 낮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 우리가 용존산소량이라고 이제 부르는 값이 있는데요. 아까 고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소금 성분 같은 고체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높을수록 잘 녹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따뜻한 물인 난류가 염분이 높았었는데요. 산소 같은 이런 기체들은요. 수온이 낮을수록 잘 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존산소량은 난류가 적고 한류가 높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플랑크톤 같은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영양염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살기 좋은 환경은요. 지금 현재 짜고 산소가 적은 바다보다는 이때 덜 짜고 산소가 많은 바다가 좀 더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살기 더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영양염류도 한류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의 영양염류가 많은 부분에 잘 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난류와 한류의 특성이 되겠고요.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쿠로시오 해류, 북적도 해류가 대표적인 난류고요. 반대로 이제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가 바로 대표적인 한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리하자면은요. 페이지 477쪽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서한 경계류라고 하는 게 있고 동한 경계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서한 경계류, 동한 경계류. 지금 현재 서한 경계류는요. 해양의 서쪽을 흐르고 있는 해류, 그리고 동한 경계류는 해양의 동쪽을 흐르고 있는 해류가 되겠습니다. 자, 해양, 바다예요. 아까 우리 태평양에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서한 경계류는 지금 현재 해양의 서쪽, 바로 지금 현재 쿠로시오 해류 같은 이런 해류가 바로 서한 경계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도 대서양이죠.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지금 현재 서쪽, 그렇습니다. 여기 멕시코 만류, 멕시코 만류가 역시 서한 경계류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한 경계류들은요. 쿠로시오 해류도 그렇고 멕시코 만류도 그렇고 둘 다 모두 난류의 흐름이죠. 따뜻한 물들의 흐름인데요. 반대로 이제 동한 경계류 같은 경우에는 해양의 동쪽, 지금 현재 이렇게 흐르는 거 캘리포니아 해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는 해류, 카나리아 해류 있죠. 둘 다 지금 현재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두 한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바다의 서쪽과 동쪽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한 경계류는 바다의 서쪽, 그래서 지금 현재 쿠로시오 해류, 멕시코 만류 이런 난류의 흐름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동한 경계류는 동쪽,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해류, 그 다음에 카나리아 해류 이런 것들이 바로 동한 경계류가 된다는 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서한 경계류들은요. 그 지역에서 부는 대기 대순환의 바람과 거의 일치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유속이 상당히 빠른 편인데요. 상대적으로 동한 경계류는 그 지역에서 부는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보통 상대적으로 유속이 느린 편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페이지 477쪽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해류의 흐름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아까 몇몇 해류의 흐름들, 이런 이름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때 아열대 순환에 해당하는 요 이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해류들이 있습니다. 그 해류 중에 하나가요. 지금 위도 영도 부근을 보시면은요. 지금 북반구에서는 북적도 해류,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남적도 해류라고 하는 요 두 개의 흐름이 생기는데요. 이때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는 둘 다 그 지역에서 부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해류가 됩니다. 그런데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 사이에 보면은요. 그 해류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해류가 하나가 있거든요. 이름 적도 반류죠. 적도 반류. 그런데 이 적도 반류라고 하는 이 해류는요.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불고 있는 대기대순환의 방향과는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아까 우리 해류의 흐름은 대기대순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적도 반류 같은 경우에는 대기대순환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가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동태평양보다는 서태평양 쪽에 물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다 보면은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바다에서도 수면 높이 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태평양에서 물들이 서태평양 쪽으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태평양 쪽의 수면 높이가 높고요. 상대적으로 오른쪽의 수면 높이가 그러니까 동태평양 쪽의 수면 높이가 낮아요. 그러면은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생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중력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해류가 생기겠죠. 그 해류가 바로 적도 반류가 되겠습니다. 적도 반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 대순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적도 반류는 해수면의 높이 차 때문에 발생하는 해류라는 걸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적도 반류가요. 뒤에 가서 우리가 위기의 지구 파트에서 나오는 이상 기후 현상인 엘니뇨 현상과 라니냐 현상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적도 반류는 해수면의 높이 차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해류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북반구보다 남반구의 해류의 흐름이 조금 더 단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또 시계 방향의 순환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이렇게 흐르고 있는 하나의 해류가 있습니다. 해류 무슨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남극순환유입니다. 자, 지금 이 장소는 지금 편서풍이 불고 있는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에서 동쪽으로 딱 흐르고 있는 해류인데요. 지금 북반구에 편서풍이 흐르는 장소랑은 다르게 물들이 그냥 쭉 흘러가 버리죠. 자, 육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지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해류가 쫙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름이 남극순환유인 이유는 지금 우리가 평면 상태에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래쪽에 남극대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극대륙. 지구를 동그랗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때 이 남극순환유는 지금 현재 아래쪽에 있는 남극대륙을 쭉 순환하면서 한 바퀴를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극 쪽으로 바라본다면은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요. 뭐 남극대륙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때 저 남극순환유가 지금 남극대륙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순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남극순환유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라는 것들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류의 흐름들을 쭉 살펴봤고요. 전체적인 큰 해류의 흐름들 기억을 좀 해두신 다음에 몇몇 대표적인 해류의 흐름들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들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주변에서는요. 지금 현재 대표적인 난류의 흐름과 대표적인 한류의 흐름 때문에 생기는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의 흐름이 생기거든요. 자, 지금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 그림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데요. 자, 아래쪽에서 지금 현재 북쪽도 해류의 흐름 때문에 생기는 쿠로시오 해류가 흘러옵니다. 난류죠. 따뜻한 물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 쿠로시오 해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황해 쪽으로 황해 난류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서 동안 난류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일본 쪽으로 좀 더 붙어서 쓰시마 난류라고 하는 난류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커다란 해류에서 여러 가지 작은 지류들이 뻗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황해 난류, 동안 난류, 그리고 쓰시마 난류 이런 식의 난류들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저 위쪽에서는요. 차가운 물의 흐름인 리만 해류가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한류예요. 한류. 자, 그런데 이 리만 해류가 우리나라 주변으로 들어오다가 지류를 형성한 게 바로 북한 쪽을 따라 흐르고 있는 바로 북한 한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주변에서는요. 난류의 흐름도 생기고 한류의 흐름도 지금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지금 현재 황해 같은 경우에는 난류의 흐름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형 구조상 거의 대부분의 강들이 지금 현재 황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황해 쪽으로 이제 이 강들, 큰 강들, 뭐 황해나 황하나 뭐 양쯔강 이런 강들이 지금 현재 황해 쪽으로 흘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절에 따라서 약간의 수온의 편차가 좀 나타나 버리는 그런 편입니다. 하지만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연중 내내 따뜻한 물만 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온의 연중 변화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업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동해안을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난류의 흐름과 한류의 흐름이 만나는 장소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장소에서는요. 지금 현재 따뜻한 물에 살고 있던 난류성 어종과 차가운 물에 살고 있는
한류성 어종들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장이 되거든요. 그런 장소들을 우리가 이제 조경수역이라고 각각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이게 지금 여름이고 이게 지금 겨울인데요. 지금 뭐 이게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때 여름에는요 난류의 흐름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경수역의 위치가 좀 더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북한 쪽에 많이 치우쳐서 이제 조경수역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겨울이 되면은 위에서 흐르고 있는 북한 한류의 흐름이 좀 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래쪽에서 흘러 들어가는 난류와 만나서 만들어지는 조경수역의 위치가 좀 더 아래쪽으로 치우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해안에서는요 여름보다 겨울에 물고기들이 더 많이 잡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조경수역의 위치가 변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경수역의 위치가 변하는 것도 계절별로 난류의 흐름과 한류의 흐름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살펴봤었던 요 대기대순환과 해류의 흐름에 대한 내용들 모두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부분들, 특히나 지금 현재 이 생동하는 지구, 바로 고체지구와 유체지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파트에서 유체지구 파트의 일기도 분석이나 아니면 이런 해류의 흐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문제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문제를 풀면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보셨던 내용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위기의 지구, 바로 환경오염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